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2호 제3면 기사입니다. 조성환 의원, 파주 특수학교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3월 5일 파주교육지원청 특수학교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교사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방학 중 프로그램, 늘해랑, 폐지와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어려움 등 특수학교가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특수학교 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 적정 배치는 장애 학생들 교육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관계 법령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실무사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배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 협력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 및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파주시 운정 3동, 올해 두부사려 똑똑똑 운영 시작. 7년 차를 맞이하는 두부사려 똑똑똑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안보 확인이 필요한 복지 취약계층에 한 달에 한 번 장단콩 두부를 전달하며 이웃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고독사 방지 사업이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치금으로 운영되며 사업은 12월까지 추진된다. 운정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제3월 7일 두부봉사단 15명을 대상으로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사업 소개와 함께 두부봉사자의 역할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8일에는 2024년 두부사려 똑똑똑 첫 만남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첫 만남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2024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및 두부봉사단 등 140여 명이 한울마을사 5단지와 한빛마을 6단지 각 사업 장소에 모여 이웃 간의 안부를 물어보며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부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 두부를 전달하고 대상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권영세 운정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따뜻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세상의 봉사와 나눔을 같이 해주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올해도 알찬 사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한울도서관, 장애인 유관단체와 간담회 올해 추진 방향 논의. 파주시 한울도서관은 6일 협약을 맺은 관내 장애인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2023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장애특화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봉성 교화도서관장과 송명숙 자원학교 부장, 박세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팀장, 김미경 조이빌리지 원장, 김유미 놀이따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이은길 발달장애인 생활체육회 대표가 참석했다. 한울도서관과 협력기관이 지난해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의견을 나누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지체장애인 30일 한 책 읽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초등 독서 프로그램 및 사서진로 체험, 자원학교, 정보 취약계층 독서교육, 발달장애인 생활체육회, 한울도서관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발달장애 아동의 함께 읽기, 놀이따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과 공예품 전시, 조이빌리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봉성 교화도서관장은 장애인은 도서관 이용과 독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보 취약계층인 만큼 장애인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울도서관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특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2023년 제16회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상현 의원, 장애인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발걷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8은 7일, 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공공의료과와 함께 농아인 수어 통역 서비스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최했다. 이는 경기도 내 청각 언어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20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의료원을 포함한 6개소는 2025년 6월까지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내에는 총 32개소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출장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추진 실적은 13만 2,208건에 달하며 그중 의료 분야는 약 5만 건에 달한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의 의료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농아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농아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박상현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관련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시설 관계자 전문성 강화와 차별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협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서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시설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휴일 근무가 필수인 일부 시설에서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 여건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재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도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며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다른 유형의 생활시설 종사자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협회 이형진 회장은 현장에서 직급별, 직무별 연수 및 경영포럼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으며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효순 회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참여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제안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이진환 회장은 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기관들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주말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고 시군과 협조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자립지원과 담당자는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참여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해 협조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관련법을 검토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적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